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희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어느 날 문득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에 마음 한편이 시리고 불안하셨나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정액 배출이 원활하지 않거나 아예 멈추는 경험을 하셨다면 이제 더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 현상은 결코 당신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아주 중요한 속삭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이 속삭임에 귀 기울여 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보살피는 방법을 함께 찾아볼 거예요. 자, 그럼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저와 함께 깊은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우리 몸은 참 신비롭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하며 수많은 변화를 겪어내죠. 그 중 하나가 바로 노화에 따른 신체 기능의 변화입니다. 특히 남성분들, 젊은 시절에는 아무 문제 없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정액 배출이 나이가 들면서 점차 어려워지는 현상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마치 흐르던 강물이 어느 날부터 조금씩 마르기 시작하는 것처럼 말이죠. 많은 분들이 이 현상을 겪으시면서 이제 나는 끝인가? 또는 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곤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는 단순히 성적인 쾌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이제는 나를 조금 더 섬세하게 돌봐주세요라고 말하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이가 당신에게 조금 더 깊은 관심을 바라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이 신호에 귀 기울여 지금의 내 몸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액 배출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이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우리 몸에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액 배출은 단순히 생식 활동의 일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몸 안에 노폐물을 배출하고 생식기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정화 작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정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정체된 강물이 오염되듯이 정액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머무르게 되면 전립선이나 정낭에 불필요한 노폐물이 쌓이기 쉽습니다. 이는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하거나 전립선 비대증과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실제로 국내 비뇨의학과 학회에서는 사정 빈도가 극단적으로 적은 고령, 남성일수록 전립선 기능 저하를 경험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보고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섬세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부분의 기능 저하는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성적인 해소가 어려워지면 심리적인 만족감이 저하되고 이는 불면, 무기력, 심지어는 우울감까지 동반할 수 있습니다. 마치 마음의 창이 닫히는 것처럼 삶의 활력이 줄어들고 일상에 대한 의욕마저 잃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어차피 안 나오니까라며 포기하는 대신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에 귀 기울여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영원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새로운 방식의 성적 삶이 시작되는 시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쾌감을 느낄 수 있고 행복한 성적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소중한 몸을 위해 어떤 습관을 피하고 어떤 사랑스러운 변화를 시도해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성기능을 더욱 악화시키는 습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어차피 사정은 안 되니까라는 생각에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용으로만 성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심한 습관들이 오히려 우리 몸의 성적, 밸런스를 깨뜨리는 숨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흔히 나타나는 문제는 바로 지나치게 강한 자극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적인 민감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면서 더 강하고 빠른 자극을 통해 쾌감을 얻으려는 경향이 생기기 쉽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이에게 내 마음을 전하기 위해 목소리를 더 높이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과도한 자극은 오히려 음경의 섬세한 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거나 반대로 무감각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성기능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성적인 만족감마저 느끼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빨리 끝내야겠다는 조급함은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쾌감은 신체가 충분히 이완되고 편안한 상태에서 가장 깊이 있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 안에 서둘러 자극을 끝내려는 습관이 반복되면 우리의 뇌는 성적인 흥분에 둔감해지고 결국 오르가슴 자체를 제대로 느끼기 어려워집니다. 마치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것처럼 성적인 순간의 아름다움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2022년 일본 고령 비뇨기학회 세미나에서도 고령자의 자위 행위의 질이 저하되면서 성기능 장애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결과를 향한 조급함보다는 과정 자체를 느긋하게 즐기는 태도입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천천히 자신의 몸과 마주하며 감각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나이가 든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성적 접근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은 조급함보다는 인내심과 사랑스러운 손길을 원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사정이 어렵더라도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강한 자극이나 조급한 접근이 오히려 성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셨으니 이제는 우리 몸에 사랑과 배려를 담아 접근하는 방법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사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이를 부드럽게 쓰다듬는 것처럼 천천히 그리고 섬세하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슬로 터치 기법입니다. 이는 빠른 자극 대신 감각을 천천히 깨우는 방식입니다. 음경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기 전에 허벅지나 하복부, 회음부 주변을 아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몸의 긴장을 풀고 감각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마치 잠자는 세포들을 깨우듯이 말이죠. 이런 간접적인 자극은 신경을 서서히 활성화시켜 사정이 되지 않더라도 충분한 성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핵심은 빠른 쾌감을 추구하기보다는 감각이 깨어나는 과정을 사랑스럽게 즐기려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복식 호흡을 이용한 골반적인 이완법입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놀랍습니다. 성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깊은 복식 호흡을 10번 정도 반복하며 복부와 항문 주변의 긴장을 의식적으로 풀어주는 것입니다. 특히 숨을 내쉴 때 복부와 골반 바닥, 근육이 부드럽게 풀어지도록 하면 사정을 방해하던 과도한 긴장이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이 방법은 많은 비뇨의학과 전문의들도 권장하는 방식으로 60대 이상 남성에게 특히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마치 굳어있던 마음의 문을 호흡으로 열어주듯이 말이죠. 세 번째는 온열 자극 요법입니다. 이는 목욕 후 따뜻한 수건을 항문과 고환 사이의 회음부에 가볍게 덮어주는 방식입니다.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온열 자극은 그 부위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신경의 반응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드라이 오르가슴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감각 회복을 위한 자연스러운 접근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치 따뜻한 물로 지친 몸을 녹이듯이 이 부위에 사랑의 온기를 전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방법은 모두 자극을 줄이는 대신 감각을 깨우고 몸을 이완시키는 데 중점을 둔 방식으로 우리 몸과 마음에 더 잘 맞는 접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적 만족이 단순한 행위의 끝이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 이러한 습관을 일상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면 심리적인 이완은 물론 수면의 질도 함께 좋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방법들은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한동안 잊고 지냈던 성적 감각을 서서히 되살려주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깨어난 감각을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적인 쾌감의 근간이 되는 신체 기관, 즉 전립선과 정낭의 건강을 근본적으로 지켜주는 관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마치 소중한 보물을 지키듯이 우리 몸을 아껴주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이번 내용에서는 집에서도 손쉽게 따라 할 수 있으면서 실제 의학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된 자연 치유법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전립선 마사지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전립선 마사지를 통해 성기능이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도 종종 들리곤 합니다. 실제로 가벼운 자극을 주면 혈류가 좋아지고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잘못된 방식으로 무리한 자극을 줄 경우 오히려 염증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문적인 지도가 없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시도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 몸을 위한 관리인 만큼 안전하고 신중한 접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대신 보다 안전하고 일상에 쉽게 녹여낼 수 있는 자연 요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혈류를 촉진하는 골반 스트레칭입니다. 전립선과 정낭은 골반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으며 이 부위의 유연성과 혈류 상태는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추천하는 동작은 무릎을 꿇고 앉은 자세에서 천천히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형태의 골반 정방 스트레칭입니다. 하루 단 3분만 이 동작을 꾸준히 해도 골반 내 정맥의 혈류 흐름이 좋아지고 정액 생성을 위한 내부 환경도 점차 안정되게 조성됩니다. 이 스트레칭은 단지 성기능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허리 통증 완화와 배뇨 기능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두 가지 건강 문제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유익한 습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굳어있던 우리 몸의 관절들을 부드럽게 풀어주듯이 말이죠. 또 하나 간편하면서도 효과가 큰 방법이 바로 온욕요법입니다. 특히 잠자기 전 무릎 아래까지 따뜻한 물에 담그는 무릎 아래 온욕은 하체 혈류를 극적으로 개선시키고 전립선으로 향하는 산소 공급이 원활해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골반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전기 찜질기나 따뜻한 방석을 활용해 의자 위에 올려두고 앉는 방법도 정낭과 전립선의 기능을 서서히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사랑스러운 온기로 우리 몸을 감싸듯이 따뜻함은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무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방식이야말로 성기능 회복을 위한 가장 현명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사랑스러운 방법으로 도와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식습관을 통해 어떻게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지 보다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체 내부에서부터 성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음식을 섭취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전립선과 정낭의 건강을 지키고 정액의 생성을 도와주는 특정 영양소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의식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이 가운데 핵심이 되는 3가지 영양소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이에게 가장 좋은 음식을 권하듯이 우리 몸에도 가장 좋은 영양소를 선물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아연입니다. 아연은 정액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미네랄로 전립선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정액의 양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성욕 저하나 호르몬 불균형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 남성의 식단에서는 육류나 해산물, 섭취가 적은 경우가 많아 아연이 부족해지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아연 섭취를 위해 가장 추천할 만한 식품으로는 굴, 쇠고기, 호박씨, 나토, 청국장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나토에 파와 계란을 함께 곁들이면 아연의 흡수율이 더욱 높아져 훨씬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아르기닌입니다.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는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전립선과 신경 주변의 혈액의 흐름이 개선되면 신경 자극에 대한 반응도 더욱 민감해지고 오르가슴의 깊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아르기닌이 풍부한 식품에는 닭고기, 두부나 콩 등 대두 제품, 현미, 호두 등이 있으며 이러한 식품들을 균형 있게 섭취하면 성적인 만족감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치 우리 몸의 혈관에 사랑의 강물을 흐르게 하듯이 아르기닌은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세포의 노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비타민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성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고 전립선과 정낭의 노화를 억제하는 데에도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특히 비타민 E는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기 쉬운 호르몬의 균형을 유지해주며 성기능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E를 풍부하게 함유한 식품으로는 아보카도, 아몬드, 해바라기 씨, 올리브 오일 등이 있으며 아침 식사로 올리브 오일을 뿌린 샐러드나 아몬드를 곁들인 요거트를 습관처럼 챙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우리 몸의 시간을 되돌리는 마법의 열쇠처럼 비타민 E는 활력을 되찾아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식사는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 우리 몸을 바꾸는 핵심입니다. 우리 몸에 사랑을 담아 건강한 음식을 선물하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호르몬 균형을 잡고 자연스럽게 테스토스테론을 늘릴 수 있는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기능 회복을 논할 때 결코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바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사정의 메커니즘뿐 아니라 성욕, 근력, 심리적 안정에도 깊게 관여하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일상 속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이와의 관계를 꾸준히 가꾸듯이 호르몬 균형도 세심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수면입니다. 실제로 테스토스테론의 약 70%는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생성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충분한 시간 동안 깊은 잠에 들지 못하면 호르몬 분비 역시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테스토스테론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자 강력한 방법은 잘 자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치 사랑하는 이가 편안하게 잠들도록 부드럽게 감싸주듯이 우리 몸에도 충분한 휴식을 선물해야 합니다. 특히 테스토스테론은 깊은 놀렘 수면 상태에서 가장 활발히 분비되기 때문에 최소 6시간에서 7시간 이상 끊김없이 숙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밤늦게 카페인을 섭취하는 습관, 불규칙한 취침 시간 등이 있다면 먼저 그 부분부터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만으로도 호르몬의 균형은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침 햇살을 통해 남성 모드를 켜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난 뒤 햇빛을 받는 행위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할 뿐 아니라 뇌 속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이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깊고 안정적인 수면을 도와주고 이는 다시 테스토스테론의 자연스러운 분비를 자극하게 됩니다. 아침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밖에 나가 가볍게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오전 중 햇빛을 쬐는 것은 뇌와 몸을 남성 모드로 전환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치 우리 몸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의 신호를 보내듯이 햇살은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또한 자연스럽게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촉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가벼운 운동입니다. 특히 하체를 중심으로 한 스쿼트나 걷기 운동은 골반 주변의 혈류를 개선해 성기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와 더불어 적당한 근육 자극은 몸에 호르몬을 만들어야 한다는 신호를 주는 효과도 있어 꾸준한 자극이 자연스러운 호르몬 분비를 유도합니다. 주 3회 한 번에 15분 정도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과하게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이와 함께 즐거운 산책을 하듯이 운동은 우리 몸에 활력을 선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과 마음이 모두 안정될 수 있도록 일상 속에서 소소하지만 강력한 변화들을 하나씩 쌓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러한 생활 습관들은 특별한 장비나 약물 없이도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매일의 작은 노력이 테스토스테론의 자연스러운 회복을 돕고 결과적으로 사정 기능과 성욕의 개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단순히 사정보다도 더 중요한 쾌감의 질을 높이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뇌와 신경의 활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정이 어려워졌을 때 많은 분들이 더 이상 성적인 즐거움을 느끼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오르가슴과 만족감의 대부분은 몸이 아닌 뇌와 신경의 작용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즉, 사정이 없어도 뇌와 신경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성적인 깊이와 감각은 충분히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이와 눈빛만으로도 통하는 것처럼 우리 몸은 뇌와의 교감으로 깊은 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적인 흥분이나 절정의 순간에 분비되는 주요 뇌 호르몬으로는 옥시토신, 도파민, 세로토닌 등이 있습니다. 이들 호르몬은 단지 육체적인 자극뿐 아니라 심리적인 이완과 풍부한 상상력에 의해서도 분비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근 채로 깊고 느린 호흡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옥시토신의 분비가 촉진되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됩니다. 바로 이 이완된 상태를 성적인 활동 시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사정이 없어도 뇌는 충분히 성적인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자극하느냐보다 어떻게 느끼고 집중하느냐입니다.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키고 감각 하나하나에 천천히 몰입하는 것이 지금의 나이에 맞는 가장 건강하고 깊이 있는 성적 접근일 수 있습니다. 이미지와 호흡을 활용해 쾌감을 높이는 방법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눈을 감고 과거의 성적인 기억이나 따뜻하고 편안했던 접촉의 순간들을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만으로도 뇌는 다시 성적인 흥분을 재현하기 시작하고 신경 역시 반응을 시작하게 됩니다. 마치 사랑하는 이와의 아름다운 추억을 회상하듯이 과거의 쾌감을 현재로 불러올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액 배출이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 몸과 마음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답답하고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사랑과 배려를 담아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사정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유연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고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 몸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본다면 우리는 분명 더욱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